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전기산업기사 전기기기 1회 2회 문제를 풉니다. 전기기기입니다. 자, 문제 1번은 단상 다이오드 반파 정류할 때 정류 효율을 구하라. 자, 우리는 정류 효율을 구하려면은 항상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단 평균값과 실효값을 알아야죠. 다시 말하면 평균 값을 구하고 실효값을 구해야 입력 전력, 교류에 대한 입력 전력분의 교류 입력 전력분의 그 다음에 부하에 공급된 직류 전력입니다. 부하에 공급된 직류 전력, 이 두 가지를 구해주면 돼요. 자, 이 직류값을 구하려면 평균값의 전류를 알아야 하고, 입력 전력값을 구하려면 실효값의 전류를 알면 돼요. 물론 여기서 전력은 이렇게 되죠. I자승 R, I자승 R 이렇게 돼요.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러면 반파야. 단상 반파. 자, 이 반파의 평균값은 파이분의 1. 그렇죠? 평균값은 파이분의 1 IM이야. IM. 그 다음에 실효값은 2분의 IM이 됩니다. 어디에서? 단상 반파에서. 해서 여기다 각각 대입을 시켜서 정류 효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분의 IM의 제곱의 R, 그 다음에 파이분의 1, 파이분의 IM 제곱의 R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이 약분되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고, 이건 파이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파이 제곱분의 4가 되겠죠? 파이 제곱분의 4 에서 파이 제곱분의 4가 되니까 이 값은 0.406이 돼요. 40.6%가 정류 효율이 됩니다. 해서 답은 2번이야. 2번. 자, 전기기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준합 모선을 필요로 하는 것. 자, 우리 준합 모선을 필요한 것은 직권과 복권. 그렇죠? 복권. 이것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화 특성을 갖지 않고 있는 것. 하지만 여기서 분권은 복권이 아니죠. 직권, 평복권이나 과복권은 다 뭡니까? 다 복권이죠. 그래서 준합 모선이 필요치 않는 것은 분권이고, 직권이나 복권은 준합선, 운전의 안정을 위해서 준합 모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분권이 돼요. 분권. 자, 3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접속을 어떻게 접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3상 중에 2상을 바꾸면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상을 바꾸면 뭐 역상 제동도 걸죠. 그래서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 답은 2번이야. 자, 네 번째.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정적 전압이 220, 정적 전류가 105.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과 계자 저항이 각각 0.1, 40옴. 기동 전류를 정격 전류의 150% 할 때 기동 저항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거죠? 자, 우리 분권 한번 그려볼까요? 분권 계자가 있고, 전기자가 있고, 자, 여기에는 전압이 얼마 갑니까? 정적 전압이
220V가 됩니다. 자,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부하 전류입니다. 부하 전류가 정적 전류인데 이때 기동 전류는 정적 전류의 150이면 1.5가 돼요. 1.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자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전기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정적 전류가 105인데 이게 105인데 이거에 150이면 1.5를 곱했을 때 이 전류가 기동 전류 157.5A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전류? 기동 전류값이 돼요. 자, 이 계자 전류는 계자 저항을 알면은 이 값을 알면은 여기에 걸린 전압도 220V가 걸리기 때문에 계자 전류는 전압을 계자 저항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220을 계자 저항 RF 값이 40ohm입니다. 이게 40ohm. 너가 40ohm. 전기자 저항이 0.15 이렇게 되어 있죠? 전기자 저항은 0.15 4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약분했더니 이때 흘러가는 계자의 전류는 5.5A야. 그러니까 얼마? 5.5A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자 전류 IA 값은 이놈 그렇죠? 전기자 전류 IA는 IS에서 그래요. 자, IS에서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야죠. 전동기니까. 예. 그래서 IS 이놈 더하기 이거니까 반대로 IS 즉 157.5에서 5.5를 빼준 값이 전기자 전류 값이 돼요. 그래서 152A가 전기자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기자 전체의 저항은 얼마냐? 이렇게 돼요. 220을 152로 나누면 여기에 있는 전기자 저항값이 돼야죠. 물론 이 값도 220V가 걸리니까. 그래서 1.45ohm이 돼요. 자, 근데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전기자 저항이 0.1ohm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기동저항은 여기 RA라는 기동저항은 이놈하고 전기자 저항하고 합친값이 이 값이 돼야 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때는 R-는 1.45에서 0.1을 뺀 1.35ohm이 무슨 저항? 기동저항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여기에서는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속도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전동기에서 역기전력 값을 알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역기전력은 K-N입니다. 그래서 이놈과 이놈은 속도와는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자, 먼저 회전 속도가 200rpm일 때, 이게 200rpm일 때 이 원의 기전력은 300V입니다. 역기전력은 300V야. 그런데 역기전력이 이제 전압이 500V로 바뀌면 이때 각각 역기전력 값을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역기전력 값은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알아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기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죠? 자, 역기전력 E 다시는 자, 전동연이가 V 마이너스 IA RA 더하기 RS가 됩니다. 왜? 여기서 주어진 값이 전기자 저항과 직권 계자 저항인 직권 전동기야. 직권 전동기를 이렇게 나타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500이 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값이 30이라고 했나요? 전기자 저항이. 전기자 전류가 30이고 전기자 저항과 직권 계좌 저항이 각각 0.8, 0.8이 됩니다. 1.6, 48, 500에서 48을 빼면 452V의 역기전력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E2라고 할까요? E2? E2가 얼마로 바뀌면 452로 바뀌면 N2는 얼마냐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N2는 역기전력은 처음이 200이었어. 비례하니까 300분의 452 하면 이때 회전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1 RPM이 된다. 그럼 301이 돼요. 네. 문제 5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문제 6번이요. 6번. 순정유기에서 정유기의 밸브 작용이 상실되는 현상을 역호라고 역호. 역호의 원인은 과대한 과부하전류.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유기의 순정유기의 과열이나 관행 이걸 피해야 한다는 얘기죠. 6번은 3번 역호가 됩니다. 역호. 자, 7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원 주파수와 전압의 비가 일정하고 정적 속도 이하로 제하는 경우에 전동기 출력과 주파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출력은 오메가 t입니다. 2파이 NT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은 어떤 관계냐? 비례 관계가 돼요. 물론 이놈은 또 N은 뭐야? NS 1-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놈과 이놈도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이게 비례하면 주파수는 이 값도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비례 관계를 가죠. 왜냐하면 이놈이 NS가 극수 P분의 RPS가 되면 EF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출력과 주파수도 비례 관계를 갖는다. 이건 극수야, 극수. 자, 답이 비례한다. 7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8번 SCR 실리콘 제어 정유기죠. SCR은 이렇게 표기해 줍니다.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있죠.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라고 합니다. 물론 단일 방향성 3단자야. 자, 이건 무슨 기능을 갖습니까? 다이오드는 정유 기능을 가져요. 정유 기능을 가지면서 단일 방향성 3단자 소자. 그래서 8번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9번. 자, 유도전동기의 주파수가 60Hz. 그 다음에 분당 회전수가 1164 RPM. 주파수가 60Hz. 그 다음에 슬립은 3%입니다. 3%. 자, 이렇게 해주고, 이때 극수는 얼마냐? 우리 여러분들 이거 N은 NS 1-S가 되죠? 우리는 동기 속도 NS 값을 구해야 극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NS는 N을 1-S로 나누면 동기 속도가 된다. N은 1164 1-0.03. 그래서 1164를 0.97로 나눠주면 1200rpm이 돼요. 자, 그래서 1200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P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에서 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극수 P는
1120을 60으로 나눈 다음에 12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몇 극입니까? 답은 6극이 돼요. 6극.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0번.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건 뭐냐? 일단 안정도를 높이려면은 단락비를 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전자의 관성 모먼트도 크게 해야죠. 물론 소극 여자 방식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동기 탈조 계전기를 사용하며 동기 리액턴스를 작게 하면 돼요. 답이 4번이 들렸네요. 프라이휘를 작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한다? 크게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전압비가 3300에 110. 이게 나오면 건수비가 나오죠. 건수비는 30이 나와. 그 다음에 1차의 임피던스가 12에 플러스 J에 얼마야? 13이 되고 2차의 임피던스는 0.015에 플러스 J에 0.013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주어지고요. 이걸 1차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1차로 한 사람은 1차 임피던스에다가 2차를 1차로 한 사람은 A제곱의 Z2가 이게 1차로 환산된 거죠? 여기에다가 A제곱을 곱해주면 1차로 환산된 임피던스가 됩니다. 12에 플러스 J13 플러스 A제곱이 얼마야? 30의 제곱 가로 열고 0.015 더하기 J의 0.013이 돼요. 12. 자, 이게 900이죠. 900에다가 0.015를 곱해주면 13.5가 나와요. 그 다음에 900에다가 J 0.013을 곱해주면 11.7이 나와요.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합쳐주고 25.5가 되고요. 허수는 허수끼리 합쳐주면 24.7이 나옵니다. 자, 이 답이 1차로 환산된 임피던스가 된다. 25.5 플러스 J 24.7 해서 4번이 됩니다. 4번. 네. 자,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째. 자, 동기 발전기에 단락 부분에 단락이 발생하면 이거죠. 우리는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이게 2차 측이 단락이 됐어. 단락이 되면 굉장히 큰 단락 전류가 막 흘러요. 그러다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단락 전류는 처음에는 큰 전류가 흐르고 점점 흐르는 전류값이 감소하게 된다. 해서 답이 4번이 됩니다. 4번이 돼요. 4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53번. 문제 13번. 어떤 공장의 뒤진 역률이 0.8. 선로의 동기 조산기 병렬로에서 선로의 역률을 0.95로 계산했을 때 전력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처음에 역률이 0.8이고 변화된 역률이 얼마가 됩니까? 0.95로 계산이 됩니다. 역률이 증가했죠. 그러면 우리는 역률을 어떻게 표기하냐 하면은 유효전력 나누기 피상전력이라고 합니다. 피상전력은 뭐야? 이놈의 제곱, 이놈의 제곱이 돼요. 보세요. 역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야. 커지면 뭐가 적어져야 하는가? 이건 P는 일정하다면 무효전력이 어떻게 적어져야? 작아져야 역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게 적어지면 피상전력이 작아지는 거고요. 또는 무효전력이 작아져야 하고 다만 유효전력은 변화가 없습니다. 해서 여기에서는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이 감소한다가 아니야. 감소한다가 아니고 유효전력은 일정하고
피상전력이 감소해야 역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놈과 이놈이 동시에 감소하면 이것도 감소하기 때문에 역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답은 1번이 틀린 답이 돼요. 1번. 자, 14번. 기동 시에 정류자의 불꽃으로 라디오에 장애를 주면 단락 장치의 고장이 일어나기 쉬운 전동기가 뭐냐? 이때 불꽃이 생긴다. 라디오 장애가 발생을 준다. 그래서 고장이 일어나기 쉬운 것을 우리는 반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라고 합니다. 반발 기동형. 이 반발 기동형이 나오면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토르크가 가장 큰 거죠. 이거의 특색은 기동 토크가 굉장히 크다. 1등으로 크죠. 예. 그리고 기동 시에는 정류자 불꽃으로 인해서 하나의 단락 장치의 고장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반발 기동형 전동기를 우리는 정류자 전동기라고 해요. 정류자 전동기라고 한다. 정류자에 불꽃이 잘 생기니까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5번. 8극의 기전력이 100V, 전기자 전류가 200. 중권을 팍권으로 변경. 자, 여러분들 중권에서 팍권으로 바뀌면 이게 병렬 회로수는 극수하고 똑같고 이놈은 항상 2가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이게 극수가 8이라고 했다 봐. 중권의 극수가 8이었다면 팍권의 극수는 그냥 2야. 그래요. 여기는 8이면 팍권은 항상 병렬 횟수는 2가 됩니다. 자, 이 문제 보니까 여기에서 기전력을 묻어요. 기전력은 우리 병렬 횟수와 기전력의 관계만 알면 돼요. 여기는 병렬 횟수가 얼마? 8이죠. 왜? 중권은 항상 극수와 같으니까. 근데 팍권은 극수와 같은 게 아니라 병렬 횟수는 2가 됩니다. 2가 돼요. 그래서 중권이 팍권으로 바뀌면 이거 아닙니까? 60A P자 파이 N. 다시 말해서 기전력은 병렬 회로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반비례 관계를 가져. 반비례. 이게 반비례합니다. 이놈이 8에서 2로 감소하면 4분의 1로 감소했잖아. 이게 4분의 1로 감소했잖아.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4분의 1로 감소했으면 기전력은 반대로 4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을 때 100V가 4배로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400V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 있는 전기자 전류는 중권이 팍권으로 바뀌면은 전기자 전류 값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자 전류는 당연히 4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기자 전류는 병렬 회로수하고는 반비례합니다. 전기자 전류는 반비례한다 해서 기전력은 4배 증가하고 전류는 4분의 1로 감소한다 해서 4분의 1로 감소하면 200을 4로 나누면 50A가 돼요.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답은 3번. 자, 56번. 자, 8극 50kW 3300V 60Hz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슬림링의 0.16
세개 y에 y로 삽입했을 때 회전수 rpm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죠. 일단은 건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에 대한 것은 비례추의 원리에 의해서 외부 삽입장을 삽입했을 때 슬립과 외부 저항과의 관계식을 이렇게 표기해 줍니다. 그러면 과연 슬립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처음에 슬립은 0.04야. 이거 구하고 싶어요. 근데 2차에 주어져 있는 저항값이 얼마를 주었냐면 0.04였어요. 그리고 외부 저항을 얼마를 주었냐면 0.16을 주었어요. 그럼 이건 1이야. 이걸 더하면 얼마입니까? 0.2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변화된 슬립은 0.2가 되겠죠? 변화된 슬립은 0.2가 된다. 그러면 새로운 속도 N은 우리가 NS, 즉 이게 표기합니다. NS 1 마이너스 변화된 슬립 S-야. 그래요. 권선형 유도전동에서 2차 외부장을 넣었을 때 슬립입니다. 그래서 NS에다가 0.8이 됩니다. 자, 여기 주어져 있는 NS 값 구해볼까요? 극수 P분의 120F야. 몇 극? 8극의 주파수 60이야. 자, NS 값이 900 나와요? 900. 여기다 900을 넣었어요. 900 곱하기 0.8 얼마 나와요? 720 RPM이 돼요. 답이 2번이 됩니다. 2번이 되겠다. 슬립이 변화됐을 때 우리는 회전 속도를 구하는 거야. 예, 회전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6번은 2번이 됩니다. 자, 17번. 임피턴스 강화 5%. 단락됐을 때 단락 전류. 이거죠? 퍼센트 임피턴스분의 100의 IN이다. 자, 이 값이 5분의 100의 IN이다. 얼마야? 정적 전류의 20배가 됩니다. 자, 17번의 답은 20배. 자, 18번. 변압기의 임피턴스 와트, 임피턴스 전압을 구하는 시험을 뭐냐? 일단 임피턴스 와트나 임피턴스 전압은 무부하가 아니라 부하 시험입니다. 부하 시험을 구할 수 있려면 선로를 단락시켜야 해. 단락 시험이야. 그렇죠? 또 단락 시험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동손이야, 동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답은 단락 시험이 됩니다. 2차 칙을 단락한 상태에서 1차 칙 정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 인가하는 전압, 이걸 임피턴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네. 자, 19번. 변압기에서 1차 칙 여자 어드미턴스 Y0라고 한다. 2차 칙의 환산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Y 이놈과 이놈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관계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칙에 여자 어드미턴스 Y0 값이라고 했죠. 자, 우리는 어드미턴스를 하기 전에 권수비를 임피턴스로 따지면 누트 이거죠. Z2분의 Z1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걸 양변을 제곱하면 권수비의 제곱은 Z2분의 Z1이고요. Z2 값은 A 제곱분의 Z1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여자 어드미턴스는 뭡니까? 임피턴스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2차 측이니까 2차 어드미턴스니까 이 값을 여기다 넣어봐요. 다시 말하면 2차 측의 임피던스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 값이 A제곱의 Z1이고 1이 되면 이놈이 A제곱이 올라가고 Z1분의 1이 되겠죠. 이 값이 뭐야? 1차 측의 어드미턴스가 Y0면 1차 측의 임피던스의 역수니까 이 값이 뭘로 들어가면 돼요? Y0로 들어가면 돼요. 이제. 그래서 A제곱의 Y0가 된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자, 이제 20번. 삼상 동기 전동기의 제동 권선을 사용하는 주목적은 뭐냐? 뭐 제동 권선. 우리 제동 권선은 보통 난조를 방지한다고 하는데 이 난조, 회전자의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 회전자의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 이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제동 권선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조 방지야. 해서 20번의 답은 4번 난조 방지가 되겠습니다. 자, 2020년 3회 1회 2회 통합 문제를 풀이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이제 3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